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간 경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신동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이 간경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각 증상이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이라는 게 증상이 없을 때 진단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간경병증은 아주 진행이 되게 되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간경병증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정상 간으로 회복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고요.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진단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경병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원인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질환들이 간경병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B형간염, C형간염, 음주, 그다음에 지방간 질환 모두 간경병증으로 진행하기 전에 전부 진단이 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들입니다. B형간염, C형간염, 그다음에 지방간 질환, 음주에 의한 간질환 모두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미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들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먼저 이 혈액 검사에 대한 것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에서 사실 이제 간 기능과 관련된 혈액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간 수치에 대한 부분들 많이들 주변에서 물어보고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주 다행히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 널리 시행이 되고 있고, 건강검진 중에서 이 혈액검사 중에서 간기능검사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검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에서 본인의 간기능검사라고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GOT, GPT 이런 간 수치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간염 바이러스 검사가 건강검진에서 시행됐는지 보시고 B형 간염, C형 간염이 양성이시면 반드시 정밀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건 이제 간 수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간 수치는 대부분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손상이 됐을 때 올라가는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보면은 실제로 현재 간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을 간기능 검사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마다 이제 수치가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좀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검사가 마찬가지지만 정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깊게 들어가면은 정상이라는 걸 정의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수치들의 정상은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97.5%에 해당하는 상한치를 정상이라고 그냥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정상보다는 조금 높아도 간에 전혀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어도 간 질환이 실제로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일단 간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에게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거나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지방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수치가 정상이라 그래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병을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원인이 없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간 수치가 정확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지를 보시면
이 내 간 상태가 어떤지 추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혈액 검사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초음파 검사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건강검진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진단 도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간 질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일종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은 간 수치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수치가 안 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간의 모양의 형태나 형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간은 결국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되면 경변이 오고 섬유화가 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그 초음파에서 간의 모양이나 형태가 오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 검사에서는 간에 생기는 종양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은 이 간경변 같은 것들이 간경변 같이 이제 섬유화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 내에 종양 같은 것들이 생겼는지 진행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경변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또 초음파만 해선 또 안 되죠. 또 다른 추가적인 CT나 MRI는 또 필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니면 초음파로 충분한가요? 예, 그래서 초음파는 제일 좋은 점이 몸에 별로 특별히 해로운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초음파는 이제 경변이 심해지면은 간이 위축이 되면은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요. 간의 깊은 곳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간경변증이 진행하시게 되면은 측부순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측부순환과 같은 혈관에 그 이상이 생겼는지는 초음파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T 같은 검사들이 크게 도움이 되고요.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간경변증이 생기면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간이 전체적으로 거칠어지면서 암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은 종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간경변증 환자분들한테는 초음파로 경변을 구별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기보다는 종양을 잘 찾고 감별하기 위해서 CT나 MRI가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경변, 뭐 간이 딱딱해지고 섬유화된 것들을 또 진짜 확인을 하려면 조직 검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조직 검사를 다 하진 않을 것 같고 어떤 경우에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최근에는 또 조직 검사를 대신해서 뭐 섬유화 검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가능할까요? 네, 간경변이라는 병 자체는 예 아니요, 즉 디지털처럼 예 아니요로 구별은 해야 되는데요. 그런 현상은 아니고 아날로그처럼 약간 아날로그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처럼 예 아니오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예 아니오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 섬유화 검사부터 설명을 드리면 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초음파 같은 유도 신호를 보내서 그게 얼마나 간을 빨리 통과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수치를 보면은 간이 얼마나 섬유화가 진행되는지를 생각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몸에 큰 위해가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 간이 얼마나 만성 간염이 진행돼서 섬유화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섬유화 검사라는 것을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실이고요. 근데 이 섬유화 검사의 단점은 이제 추가 비용이 들고요. 조직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간 섬유화 검사를 해서 섬유화에서 경변증이 의심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의심되거나 애매한 분들에 한해서 보통은 이제 간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강365 오늘은 만성간 질환인 간 경변증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